희망하는 직무는 인사 직무. 목표는 4천만 원. 얼마? 4천만 원 연봉 이상을 주는 기업이면 나는 해피하다. 안녕, 자소서 클라우드의 권주영이야. 자, 오늘 다뤄볼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우선 객관적인 스펙부터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희망하는 직무는 인사 직무. 인사 직무 중에서도 채용, 평가, 보상 같은 교육이 아닌 HRM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이야. 그리고 학교는 지역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이고, 학점은 3.95, 그 다음에 전공학점은 4.01 정도 됐었어. 토익은 915, 그 다음에 오픽 IH, 주요 경험으로는 단대, 즉 경영대 학생회장, 그리고 동아리에서 2년 연속 회장, 그 다음에 서포터즈 지역 전체에서의 장 같은 걸 하나 맡았었고, 그 다음에 인사팀에서 보면 이게 연말정산하잖아. 이거 아르바이트 2번을 이제 했었던 학생이야. 사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를 조금 더 내가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이 학생이 원래는 이제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영업이랑 마케팅을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었던 학생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영업이나 마케팅이 아무래도 좀 티오가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했던 학생인데, 그걸로 이제 딱 이제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딱 해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면접 2번 가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졸업한 시점에서 딱 바꾼 직무가 인사 직무였었지. 어떻게 보면 요 딱 스펙인 상태에서 나를 만났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진단했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이 친구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친구한테 딱 해줬었던 얘기가 전체적으로 75점이다. 너의 스펙은,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었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좀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상태였었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봤지. 그래서 어떤 걸 좀 희망을 하느냐, 좀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고 싶느냐 물어보니까 목표는 딱히 네임밸류나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 목표는 4천만 원. 얼마? 4천만 원 연봉 이상을 주는 기업이면 나는 해피하다. 성과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4천만 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객관적인 진단이 시작이 됐던 거지. 자, 우선 첫 번째 정량적 스펙 분석이야. 정량적 스펙은 우리가 학교, 학점, 토익, 이거를 우리가 정량 스펙이라고 하지, 그지? 요거에 대한 점수 90점이라고 딱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빠질 게 별로 없어. 지역국립대 중에서도 좋은 데고, 심지어 인사가 선호되는 경영학과고, 그 다음에 토익이랑 오픽 전체적으로 다 높은 편이라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학점도 4.0에 육박하고, 그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왜 굳이 치면 100점이 아니냐? 그래도 인사는 좀 고스펙이 요구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뭐 스카이 뭐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대학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제 점수가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경쟁력은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치면은 토익은 상관이 없는데 오픽이 IH란 말이야. 근데 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이 인사나 재무나 기획이나 이쪽에선 AL, 그 다음에 8급 이 만점자의 비중이 시장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100점을 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정말 유수의 지역국립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학점 3.95, 토익 915, IH는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의 스펙이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경험적 스펙 평가. 경험적 스펙 평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빠바박 보면은 뭐 한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점수 높겠구나. 이 학생들 기대했을 거고 아마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나는 60점 이상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몇 점? 60점.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학생이 예를 들어 뭐 영업이라든가 인사가 아닌 다른 직무였다면 그래도 이 정도면 8, 90점 이상 줘서 그래도 이제 다른 것들 정리하자 뭐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인사 직무만 놓고 보면 있잖아.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니까 단대 학생회장도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지역장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의 총합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설령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인사와 관련된 컨설팅 경험, 인턴 경험, 인사 관련된 교육 경험 한두 개 있는 게 이걸 판도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60점 이상을 부여하기 어렵다. 즉 합격권에서 꽤 미달된 그런 경험 점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자기소개서 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자기소개서,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한테 가지고 온 자기소개서가 2개였단 말이야. 회사 지원 동기, 그다음 입사 포부.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그지? 자, 회사 지원 동기 먼저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썼던 거야.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 땡땡 기업이 최근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날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은 한 2가지 방식으로 인재 육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인재 육성을 하는지 쭉 길게 쓰는, 감동받았든 아니면 거기서 같이 성장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걸 이제 회사 지원 동기에 빡 썼고, 그다음 입사업 부분은 내가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신뢰를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신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얻기 위해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인사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제 이렇게 썼던 거야. 글자 수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너희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 이게 약간 생각보다 괜찮은데 막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자소 평가도 진짜 열심히 썼고, 특히 이 친구는 글이 되게 잘 썼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70점 정도 이상의 점수는 주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유는 일단 노력을 열심히 했거든. 노력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심지어 입사업 부분은 잘 쓴 축에 속하기는 해. 물론 신뢰라는 표현이 조금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얘기까지 끌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입사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회사 지원 동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 회사 지원 동기에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사 담당자가. 진짜 이게 궁금해서 기업들이 이걸 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인사적으로 어떤 걸 잘하는지 소개해봐. 과연 그 의미일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처음에 한두 문장을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 나는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혹은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해오면서 딱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새로운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요구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니까. 왜냐하면 인재를 육성을 하려면 회사의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초반에 던지고 그와 관련된 회사 내용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인재 육성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글쎄 이게 정확한 접근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네 번째, 면접 답변에 대한 평가야.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한 질문 2개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구성을 실제로 했었거든. 같이 한번 볼까?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을 많이 다뤄봤다는 것이 저의 강점이다. 저는 실제로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80명의 사람을 규합해보는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쓴 거지. 오케이, 일단. 자, 두 번째, 이제 성격을 물어본 거. 성격의 장점이 뭐냐 하니까 관계를 중시하는 성격이다.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실제로 또 단대 학생회장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이제 이렇게 쓴 거야. 2개 다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인사에서 요구되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맥락에 맞는 걸 썼거든. 근데 겹쳐. 어떤 거 어필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사와 관련된 인턴이나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다뤄봤고 사람을 핸들링했다 해서 성격도 나오고 핵심 역량도 나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로밖에 요약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결국은 그냥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80점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거지. 성격은 관계라고 끌고 가더라도 핵심 역량만큼은 인사와 관련된 규정, 인사와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학습,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보면은 생각보다 내 평가가 좀 야박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보면 딱 하나다. 이유는 직접적인 인사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꼭 영업은 팔아봤어야, 엄청나게 고객을 만나봤어야 꼭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유추하는 측면도 있어. 근데 인사는 진짜 내가 인사팀 혹은 인사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박한 평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학생은 순식간에 70점에서 90점대로 넘어올 수 있는 학생이야. 왜냐하면 딱 그 경험 하나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경험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규모는 작아도 돼. 어떤 회사에서는 인사팀 경험을 4주 이상 할 것. 1번 선택지. 근데 이거 못하겠어.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면 2번, 지금 취업 포털에 한번 쳐봐봐. 인사 컨설팅 혹은 HR 컨설팅 쳐봐. 그래서 나오는 다른 회사의 인사 제도를 바꿔주거나 조언해주는 인사 컨설팅 업무 4주 이상.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파견이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못해. 그러면 한국인사관리협회 KPI를 한번 들어가 봐봐. 거기 현직자들이 듣는 교육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듣고 내가 인사 관련된 이 시야나 지식이 커졌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바꿔보는 요 정도가 70점대에서 90점대, 95점대로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요 세 가지가 물론 다 되면 참 좋겠지만 태길도 가능하다 였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있잖아, 내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해커스잡의 진짜 좋은 선생님들의 여러 강의, 그다음에 여러 영상 클립들 볼 수 있으니까 꼭꼭꼭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자소클라우드의 권조정이었어. 고생했어.